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국 곳곳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막바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광복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외국인 단장이 연구단의 핵심 요직 중 상당수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창의적 연구 성과가 나오기 힘든 인적 구성이라며 단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G 등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의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막바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10호 태풍 크로사는 광복절에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가마솥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기온이 체온보다 높은 37도 가까이 치솟았고 서울도 35도를 넘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영서, 충청과 전남, 경북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막바지 무더위는 광복절인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고 주말부터는 열대야가 사라지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를 스치듯 움직인 뒤 광복절에 혼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은 일본 내륙을 남북으로 관통한 뒤 광복절인 목요일 오후부터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예상 진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울릉도 독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동해안은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크로사가 가까워지면서 동풍이 불어들기 때문에 오후에는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고 밤에 경상도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해안가에서는 해일 피해도 우려된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의 외국인 연구원이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단장은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외국인 단장이 연구단 핵심 요직 중 상당수를 자신의 측근들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이 연구단은 4개 연구그룹과 3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 단장 본인이 그룹 리더를 겸직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그룹 리더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제자입니다. 팀 리더 3명 가운데도 1명은 친분이 있는 사이고 1명은 제자입니다. 연구단 내 주요 부직 7개 가운데 단장 본인과 관련자가 4자리씩이나 꿰차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인 팀 리더의 부인까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은 IBS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극히 이례적인 인적 구성이라며 꼬집습니다. 기초과학 분야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발전적인 연구 성과가 도출되는데 인맥 등으로 얽힌 편협한 인적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연구그룹 출신들이 서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긴밀하게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치열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라도 다 그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즉, 단기간 일정 수준, 성과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한국 사회가 IBS에 기대하는 수준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단이 단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막상 문제가 생겨도 단장의 의사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도 문제입니다. 단장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 혹은 그룹 리더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직적으로 그 향후 나가서도 이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채용부터 연구비 집행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IBS 단장들. 이들의 권한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다면 비리는 싹틀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명분 없는 수출 규제, 즉 경제 보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건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형 첨단 IT 분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력이 훨씬 막강합니다. 우리 정부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아이스하키 경기가 펼쳐집니다. 헬멧에 달린 고화질 카메라가 선수의 시선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영상은 5G 망을 타고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 초고화질로 곧바로 재생됩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통신 표준 필수 특허는 다름 아닌 국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다른 기업이 5G 기반 가상현실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반드시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감행한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5G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승인 건수가 5배나 많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일본이 우리 기술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신 신호를 연결하는 5G 장비 분야도 삼성이 세계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순위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이미 일본보다 기술 우위를 확보했고 그러면서 IT 분야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업체들과 경합 중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 이제 하고 있는데 5G 통신 기술은 그런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제 도쿄 올림픽 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조업 분야의 소재 부품 산업은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미래 사회의 국가별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아베 총리가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산하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가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참석 기관장들은 각 기술 분야 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산업과 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원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열 발전이 촉발한 것으로 확인된 포항 지진 이후 여진 발생은 줄었고 지열 발전을 위해 뚫었던 지열정의 지하수 수위도 회복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시민을 초청해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 이후 한 달에 2,400회에 이르던 여진은 현재 30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이후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진의 진원지 분포가 본진 진원지에서 남서 방향으로 5에서 6km 정도 확장되는 추세를 보여 지속적인 관측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위해 뚫었던 2개의 지열정의 지하수 수위차도 비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지열정 가운데 하나의 지하수 수위가 지표에서 760m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680m까지 올라오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두 지열정 사이의 수위차가 600m에 달해 실시간 관측이 필요하다고 TF는 분석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암을 억제하는 단백질과 결합해 암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단백질 억제를 통한 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숨지는 여성은 연간 30여만 명. 여성암 가운데 사이로 인유두종이라는 바이러스가 주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의 98%,
두 경부암의 7%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신은 있지만 치료제가 없어 수술과 방사능 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새로운 발암 경로를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경로를 밝혀냄으로써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암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 암을 일으키고 잘못된 생장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자궁경부암의 새로운 유발 경로가 밝혀짐에 따라 치료제 개발에도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결합하는 새로운 인간의 단백질을 저희가 발굴하였고 그 인간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자궁경부암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플로스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만성 피부 질환인 건선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염증성 장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팀은 2011년부터 4년 동안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건선 환자의 연도별 염증성 장 질환 유병률은 2011년 168명에서 2015년 205명으로 증가했으며 정상인의 유병률보다 해마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건선이 심할수록 염증성 장 질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건선이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신 염증 질환인 만큼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내 염증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을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보건섭의 연구원은 49살 이하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의 간접 흡연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85.9%가 길거리에서 간접 흡연 노출을 가장 자주 겪는다고 답했으며 아파트 베란다와 복도, 계단이 47.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PC방이나 당구장에서 간접 흡연을 자주 경험한다는 사람도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소 가운데 금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 정책으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 강화와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팔당댐과 풍납 취소장의 원수에서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조류가 이상 증식하면서 2-MIB 물질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은 독성은 없지만 흙이나 곰팡내가 나기 때문에 인천시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 마실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평 정수장에 오존 투입량을 늘리고 나머지 3개 정수장은 분말 활성탄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참석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하류 지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4월 체결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도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유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낙동강의 상하류를 모두 아우르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콩코드 비행기는 1969년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 투자해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높은 생산비와 소음 등의 문제로 전망이 어두웠지만 계속 사업을 이어가다가 27년 만에 운행을 중단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콩코드 오류입니다. 즉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지만 아까워 그만두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콩코드 오류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